여러분 그 중세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중세는 치열한 혼인 전쟁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영지를 넓히고 자신의 후손이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중세시대에 벌어졌던 풍습들이 뭐냐면은 가까운 친척들끼리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삼촌이 조카랑 결혼하고 사촌 간에 결혼하고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했었던 것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유전적인 여러 질환들이 생겼구나,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적인 질환들이라는 것은 몸의 내부라든가 이런 데가 좀 기형으로 나거나 그래서 일찍 죽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외모의 심각한 변형이라든가 그런 것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왕가 사람들이 상당히 특이한 외모, 그런 걸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짐작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16세기의 유럽의 지배자로 온 유럽을 호령했었던 카를 5세도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외모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카를 5세, 우리가 또 초상화를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죠? 수염을 잘 길러가지고 대단히 뭐 점잖고 오히려 잘생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그런 초상화를 보고 계신데, 근데 그의 젊었을 때 그려진 초상화를 보면은 수염을 기르기 이전의 초상화를 보면 좀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피부야 뭐 백옥같이 환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 턱이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으로 대단히 길게 튀어나왔죠. 여러분 이게 사실 황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이 초상화는 그야말로 절묘하게 수염이다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수염을 싹 깎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치과에서 얘기하는 부정교합이고요. 아래 턱이 너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아래쪽 이빨이 위에 이빨을 덮어버리는 그런 정도죠. 덮는 정도가 아니라 한참 앞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 카를 황제의 경우에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서랍이 열려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황제가 회의하다가 피곤해서 이렇게 자잖아요. 자다 보면은 입을 벌린 채로 자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파리가 드나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럴 정도로 항상 입은 열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뭐 구강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유전 질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 그려봐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카를 5세는 젊어서부터 초상화 그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영주가 그냥 뻔질나게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페데리코 곤차가죠. 페데리코 2세 곤차가, 이 친구가 사실 황제랑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뭐 지위로야 뭐 한참 아래죠. 그러니까 황제의 신하로서 계속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황제 폐하 초상화 한번 그려보십시오. 난 초상화 싫다니까. 이번엔 다릅니다. 맨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를로스 황제가 뭐 한번 데리고 와봐, 귀찮아가지고 한번 데리고 와보라 그랬죠. 이제 누굽니까? 페데리코 2세가 데려온 화가가 바로 티치아노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자들이 티치아노 그림만 받으면 모두가 다 허걱한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만나보고서 그야말로 자신의 자긍심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는데, 티치아노는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실로 오랜만에 모델이 돼가지고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티치아노가 두 사람보단 나이가 한참 많아요. 그런데 황제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썼겠죠. 그래서 강아지가 있는 당당한 포즈로 서 있는 이 그림이 첫 번째 티치아노가 황제의 초상화로 그린 겁니다.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가지고 황제가 자신의 모습이 완성된 걸 딱 봤어요. 봤는데 황제가 원래 열려있던 턱이 더 떨어졌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뭐랄까 저 단전 끝에서부터 밀려오는 그 무엇인가가 있죠. 네, 여러분 사실은 이 황제도 나란 일로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황제 아니겠어요?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럴 때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의욕도 꺾이고 그랬겠죠. 그런데
티치아노가 그려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자신감 있게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남자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모습을 보고 황제가 다시 힘이 났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그런 거죠. 유럽에서 자기가 의기소침해서 물러나면은 사실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스만 투르크도 물리치고 국내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그러면서 그야말로 자기 내면에 자존감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준 화가 누굽니까? 티치아노죠. 황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시종을 불렀습니다. 그걸 갖고 와. 그랬더니 시종이, 예? 그걸요? 갖고 와. 그런 거죠. 그랬더니 시종이 커다란 박스를 하나 갖고 왔어요. 황제가 직접 탁 열었더니 금괴가 들어있어요. 금괴. 자, 그림을 그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시다. 라면서 딱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시종장 딱 오라 그래가지고, 자, 적어. 그러더니 내 초상화를 그려준 티치아노에게 100장의 자기를 하사한다. 이렇게 됐어요. 티치아노 앞에서 당황하고 옆에서 시종장이 적다 말고 예? 하고 물어보니까 빨리 적어. 그러면서 티치아노 당대에서 끝나면 좀 안 될 것 같고, 자, 자손 5대까지 내려가는 걸로 하지. 그러면서 이제 티치아노를 100장에 임명한다. 물론 이제 영지는 작은 영지예요. 작은 영지인데 거기에 갑자기 귀족을 만들어준 겁니다. 티치아노로서는 상상도 못 해본 그런 영예예요. 그러면서 티치아노는 그 자리에서 영주의 자기 딱 받고 그 다음에 금괴 딱 받았어요. 황제가 이걸 딱 주면서 내가 이걸 줄 때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 그런 거죠. 예,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부를 때는 언제든지 올 것. 알겠습니다. 폐요. 그러면서 이제 티치아노가 물러났는데, 네, 여러분, 그랬더니 황제가 스트레스 받고 의욕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티치아노를 불러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여러분, 황제가 부를 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른 영주들은 대기줄 타고 있잖아요. 대기줄 타고 있는데 기다리다 그러다가 지연돼서 티치아노 만나야 되는데, 황제는 다른 영주 그려주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치아노 대기줄이 그때부터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순번이 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또 황제한테 불려가셨구만. 그러면 이제 하세월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황제가 너무나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넓고 나란 일은 참 괴로운 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티치아노를 불러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티치아노랑 정말 오랫동안 같이 지냈고요. 그냥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때면은 티치아노 앞에 서가지고 그림 그리고 그랬죠. 자, 기마 초상화 그리겠습니다. 말 위에 올라있는 자세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말 위에 올라탄 모습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얼굴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앉혀놓고 그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티치아노가 그린 황제의 초상화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황제가 이 티치아노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것에 관한 일화도 또 전해져요. 왜냐하면은, 황제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림 그렸을 때에 비해서 머리도 수염도 조금 희끗희끗해진 거죠. 나이가 좀 들었고, 티치아노는 나이가 더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에 접어든 티치아노가 황제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이 손끝의 힘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붓을 들고서 이렇게 그리다가 아이고 하면서 붓이 떨어진 거죠. 손의 기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허리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하고서 허리에다 손을 얹고서 이제 붓을 주워야 돼요.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멀리 모델을 하며 서 있었던 황제가 어느새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붓을 탁 집어들고서 티치아노에게 준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티치아노 너무나 당황했어요. 황제가 자기가 떨어뜨린 붓을 집어준 거죠. 옆에서 신하들 모두 경악했습니다. 저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신하들이 폐하 어찌 이런 거죠. 그러고 있다 보니까 황제도 붓을 주다가 자기도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황제는 또 어떻게 수습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봐, 티치아노잖아, 티치아노. 황제 시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화가야. 알겠나? 그러면서 이제 딱 주고서 다시 후다닥 자리에 가갖고 포즈 딱 취하고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 그 한 장면만으로도 우리는 황제가 얼마나 티치아노를 좋아하고 그랬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 유럽 최고의 권력자들 모두가 이 티치아노의 그림에서 마법과 같은 효과를 그렇게 봤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티치아노의 인기는 이제 하늘을 찔렀고, 그래서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날 무렵에 티치아노에게 주어진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티치아노는 회화의 왕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권력자, 그런 사람들을 을로 만들어버린 너무나 사랑받았던 화가 티치아노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화가가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권력자들이 참 그 희한한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황제는 티치아노의 그림에 의지해서 황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열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도 쌓일 때마다, 의욕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티치아노가 그려진 그림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황제를 계속 해나갔다고 하니까 티치아노가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도 알 수 있겠죠.